이유 코로나 이유를 말하다. 오늘은 첫 번째로 코로나와 여성을 주제로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여성 운동을 쥐락펴락하시는 대구 여성광장 지명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쥐락펴락 네, 했나요? 쥐락펴락. 네. 네.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7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뭐 이렇게 변화된 일상이나 좀 어떠세요? 다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원체 영세한 시민단체의 상근자여서 뭐 큰 변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중2 아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그런 밥 해먹이는 그런 돌봄 노동이 좀 커졌고 또 양가 어른들이 연세들이 있으셔서 그에 대한 걱정이 좀 크고 네. 그렇습니다. 뭐 재미 보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제가 2월 코로나 한창일 때 그 보름 동안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55편을 이 영화 봤습니다. 50다트는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나름 이 코로나가 준 또 쉼의 시간이 힐링의 시간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 이 코로나와19 여성 이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이렇게 돌봄 노동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 여성의 어떤 돌봄 노동에 주목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 감염병은 계급과 인종을 가리지 않는다. 사람이 누구나 다 감염병의 숙주가 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좀 평등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그 피해는 평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회적인 불평등한 구조가 또 코로나 피해를 좀 더 양극화시키는 측면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불평등했던 사회 구조가 더 양극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성별적인 젠더 불평등에 있어서 여성에게만 전가되었던 돌봄 노동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은 또 어떤 변화를 겪고 있지? 관심이 더 가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의 어떤 불평등 구조가 여성의 피해로 고스란히 또 코로나로 이렇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여성의 피해가 구체적인 통계나 수치로 좀 나타난 게 있나요? 네, 여러 곳에서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성별 빈곤율 비교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 41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그 중에 여성이 25만 명이고 남성이 16만 명입니다. 또 하나 2월 한 달 동안 급증했었던 일시 휴직자가 여성이 62.8%입니다. 그리고 3월에는 요양, 돌봄, 급식,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4, 5, 60대 여성들의 5, 60%가 해고가 된 바 있습니다. 실직을 했죠.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성이 더 많이 일자리를 잃고 더 많이 소득이 손실되었고 그래서 남녀 간의 소득 격차가 더 커졌다.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해고가 쉬운 일자리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의 일자리 자체가 원래 불안정하고 영세하거든요. 더 적게 일을 하고 더 적게 받고 더 빨리 해고가 되는 원래 그런 불안정한 일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재난 시기에 피해도 직격탄을 맞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인식 때문입니다. 남성은 생계부양자, 밖에서 돈 버는 사람, 가장, 여성은 집 돌보는 사람 이런 인식 때문에 성별 분업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 위기가 오면 여성들 제일 먼저 해고합니다. 설문 결과도 있는데요. 가족 돌봄 휴가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은 27%가 활용을 했는데 남성은 14%밖에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돌봄을 결국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또 하나는 지금 돌봄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면 일을 계속할 것인가 여부를 물었을 때 일시 휴직할 것이다 또는 일을 그만둘 것이다 라는 대답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월등히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일하는 여성인데 이런 다른 대책이 없다면 저도 일을 그만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이 확실히 이게 돌봄 노동이 여성들에게 전가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른 측면으로 네, 수치로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가정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성별은 80%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성별은 90%가 여성이고요. 코로나 전 상황이긴 한데 그 고용 위기가 우리나라에서 좀 길게 오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60대 여성만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3.5%. 보건업이라든지 사회복지 서비스에 이들이 대거 진출한 측면인데요. 이것만 봐도 사회의 돌봄 노동을 누가 수행하고 있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또 이렇게 여성에게 전가되는 돌봄 노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최근에 어떤 대구 여성가족재단에서 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과가 어땠나요? 네,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대구 시민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대구 지역 여성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지금 하루 6시간 정도 더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학교라든지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공적인 돌봄 시스템이 다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것, 또 경로당이 가지 못하는 어른들을 돌보는 것, 병원 출입이 어렵게 된 이 상황에서 또 아프신 가족들을 돌보는 것은 전부 이제 여성들의 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직장 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밖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또 집에 돌아오면 또 생기 있고 발랄한 엄마의 역할, 또 아내의 역할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 피해 그런 돌봄 노동 수행이 더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 노동의 양적인 증가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이 양적인 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는 없나요? 네, 시간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지금 다 집에 다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 어디 놀러 가도 못 갈 수 없고 아예 학교를 안 가기도 하고 외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집에 있는데 이게 또 그냥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굉장히 스트레스적 상황에서 그렇죠. 집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 사이에서의 어떤 소통의 문제라든지 불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중재하는 어떤 감정 노동적인 돌봄 노동도 여성의 역할로 지금 전가되고 있고요. 이로 인한 가정 폭력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 피해도 여성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급증한데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성들의 어떤 상담 시설에서의 어떤 내방 상담이 또 전면 금지되거나 쉼터 입소가 또 전면 금지되어서 이런 데 대한 또 지원 대책을 또 대구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가족 간의 불화나 이 가정 폭력은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사회적 문제가 될 텐데 코로나 이 상황에서는 이게 더 이제 감시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 내 어떤 돌봄이나 상황 말고 또 사회적인 돌봄 노동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중증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을 가장 우리가 좀 우려를 했는데 이런 분들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돌봄 노동이 스톱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요양병원, 어린이집 같은 돌봄 노동을 사회화한 곳이라고 얘기했던 곳들이 더 빨리 문을 닫았고 더 위험한 곳으로 치부되었고 더 먼저 격리되었죠. 기존의 사회적 돌봄 시스템은 결국 여성들의 노동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의거해서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로 인한 여성들이 얻게 되는 피해라든지 또 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여했던 부분들을 망각해왔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청도 대남병원 정신요양병원에서 피해가 컸는데 그때 간호 요양사께서 감염되어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이분은 병원으로부터 마스크 한 장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얼마나 열악했나를 보여줬던 사건이고요. 사실 대인 서비스 업무 종사자 대부분이 여성들입니다. 요양 노동자, 또 식당이나 카페 서빙 노동자,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그 판매직, 콜센터의 텔레마케터 등 이런 분들.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대면하고 감정노동 또 확대된 영역에서의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의 처지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 피해도 가장 또 직접적으로 받았던 영역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회적 돌봄 노동의 문제가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가 많은 어떤 고민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돌봄 노동에 저희는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다 보니까요. 그럼 이런 여성계에서 얘기하는 이 대안이라는 건 이런 돌봄 노동에 대한 처우 개선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새로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거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두 가지를 좀 새롭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돌봄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 돌봄 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무엇이 중요한디 정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 무엇이 가장 기본적이고 보장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돌봄 노동이었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봄 노동을 새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 돌봄 노동을 여성에게만 전가시키지 말자라고 해서 사회화시켰는데 그 사회화가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또 다른 여성들에게 싼 값으로 외주화시키는 하청화시켰던 이야기입니다. 또
또 요즘은 특히 이주 여성 노동자들에게 네. 또 전가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사회화를 반대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돌봄 노동이라면 특정한 성별인 여성에게가 아니라 남녀 누구나 이런 돌봄 역량 이런 것들을 갖추고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 그렇죠. 그래서 네. 남녀 간의 돌봄 노동의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화한다고 해서 다 사회화를 했는데 가장 먼저 문을 닫고 위험에 처하고 뭐 이렇게 격리가 되고 이러는 네. 걸 우리가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이런 식의 사회화가 아니라 가정에서 돌봄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경제 시스템이 재분화되는 것, 그래서 사회와 가정이 돌봄 노동의 또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 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사회가 모든 사람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여성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지명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쥐락펴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어떠셨나요? 새로운 이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부문의 이 전문가 쥐락펴락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모시고 여러 편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